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함태옥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메모지를 좀 들고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3월 10일 농협손해보험 업무방법서가 발표됐습니다. 업무방법서. 업무방법서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시험 자료로 게재가 됐습니다. 거기에 참고 자료로 약관까지 첨부됐습니다. 즉 업무방법서에 기해서 시험을 보는데 거기에 참고 자료로 농협손해보험 약관을 참고 자료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을 줄여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업방 할 겁니다. 업방. 업무방법서입니다. 업무라는 것은 농협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을 팔고 보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평가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업무에 대한 업무에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업무 처리의 방법서입니다. 즉 매뉴얼에 따라서 전부 다 어떤 이렇게 하자 하는 방법으로 쭉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업무방법서가 여러분의 수험서로 된 이상 어떻게 하느냐면 이 수험서를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1과목이죠. 농작물 재해 보험 및 가축 재해 보험 이론과 실무. 말이 좀 길죠? 자, 이거 1과목. 그래서 재해보험 이론과 실무 보니까 394쪽. 394쪽, 예, 게재했습니다. 2과목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 재해보험 손해평가 이론 및 이론과 실무. 이론 및이 아니라 이론과 실무. 154쪽 공지했습니다. 게재했어요. 자, 이게 수험서입니다. 수험서 텍스트 참고자료 농협손해보험 약관이고요. 자, 이 부분들이 게재가 된 이상 책을 준비해야 되는데 저희 손해평가사를 준비하는 네이버 카페,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네이버 카페입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손해평가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손준모라고 그러죠. 손준모에서 단체로 인쇄를 하고자 해서 22,000원씩의 택배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22,000원 택배비 포함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개인적으로 복사를 하셔서 준비하셔도 좋고, 이쪽에서 하시면, 다음 월요일부터는 아마 발송이 시작될 겁니다. 주문하시면 다음 월요일부터는 발송이 시작되리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업무방법서가 이제 발표가 되고 나면, 보통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한 번 딱 읽으면 전부 다 알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다독을 하셔야 됩니다. 다독. 여러 번 읽으셔야 되는데 그것도 정독도 해야 될 거고 속독도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할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를 어떻게 하느냐면 가장 먼저 하자고 그럽니다. 먼저. 자, 왜 1과목을 먼저 해야 되느냐면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농작물에 대해서 이제 보험을 실시를 하니까 정책보험으로 보험을 팔겠다 하는 게 1과목에 있는 네모 1 상품 내용입니다. 상품 내용, 이렇게 팔겠습니다. 보험을. 농작물 재해보험을 이렇게 팔겠습니다 하는 게 상품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팔아요. 팔면 보험에 가입하는 경작자들이 있어서 보험을 가입합니다. 보험을 가입하면 농협손해보험에서는 그것을 계약을 받아들입니다. 계약 인수라고 그럽니다. 계약 인수. 이 과정을 먼저 거쳐서 보험을 쭉 받아들이는 데까지가 1과목이에요. 1과목. 여기까지가 1과목이다.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 재해보험 이론과 실무. 그러니까 보험을 이렇게 팝니다 해가지고 보험 상품에 대해서 가입하는 데까지 받아들이는 데까지가 1과목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보험금도 이렇게 줍니다. 뭐 보상하는 손해가 뭐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쭉 있었던 게 지금 우리가 공부해 왔었던 얘기들이에요. 여기까지가 1과목이고 그래서 보험금은 이만큼 줍니다. 이런 얘기도 다 1과목에 있죠. 상품을 팔을 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보면 드디어 재해라는 강을 건넙니다.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라는 재해, 농작물이 재해를 딱 맞는 거예요. 농작물이. 재해를 딱 맞고 나면 그 다음에 재해 후에 보상을 하게 됩니다. 보상. 즉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요. 보험금 지급을 하기 위한 것이 뭐느냐. 보상은 바로 보험금 지급이죠. 보험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손해가 얼마인가 가격으로 산정하는 게 손해평가입니다. 손해평가. 피해에 대해서 보상할 거냐 안 할 거냐 해서 보상 안 하는 것을 빼고 나면 손해라고 하는 거예요. 피해에 대해서 손해 중에 피해 중에서 보상하지 않는 걸 빼고 나면 손해라고 그래요. 그 보상해야 될 손해를 평가를 해서 즉 자기 부담 비율을 빼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죠. 이 손해평가에 대한 이 얘기는 2과목입니다. 2과목. 그래서 1과목과 2과목은 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이 강을 건너야 2과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과목과 2과목이 있으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상품을 어떻게 팔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니까 1과목을 먼저 해야겠지요. 근데 시험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게 2과목이다. 2과목이 중요하다. 아무리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1과목의 기본적인 요건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2과목을 한다는 얘기는 너무나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과목하고 2과목을 하는데 지금 그래서 업무 방법서를 하루라도 빨리 인쇄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루 빨리 인쇄를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주문을 하면 발송을 시작할 거예요. 그럼 발송을 받자마자 이제 발송돼서 이제 업무 방법서를 받자마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업무 방법서에 보면 이게 제가 이제 2020년에 인수한 업무 방법서입니다. 그럼 이렇게 쫙 여러분들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쓰는 책입니다. 이게 지금 견출지로 다 해서 붙인 거예요. 하나씩. 이게 붙였는데 쭉 하면 이 작업을 하는데 보통 하루 걸립니다. 1, 2과목. 견출지 붙이는 일이 쭉 하고 나면 하루 걸려요. 이것을 견출지를 안 붙이는 분이 있어요. 왜?
나는 뭐 그런 시간이면 책을 읽겠다는 거예요. 이 견출지 붙이는 작업을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왜 견출지를 붙이라고 그러는지 한번 해보세요. 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전체 무엇이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대강. 뭐가 있구나. 그래서 전체에 대한 희미한 그림을 그리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객관식이 아니에요. 주관식입니다. 전체에 대한 그림도 알아야 되고 낱개에 대한 그림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이 있고 물이 있고 들판이 있고 집이 있고 사람이 있는 대강의 그림을 알아야 그 다음에 산에다가는 나무를 무슨 나무를 그릴 것인지 그건 그 다음 얘기입니다. 먼저 구도가 맞아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쭉 1과목과 2과목이 있으면 먼저 1과목을 먼저 하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3월 10일 날 여기까지는 이제 책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업무방법서가 게재가 됐고 3월이 아니죠. 5월 3일에서부터 5월 7일까지 1차 시험 접수가 있습니다. 접수가 있고요. 6월 5일 날 1차 시험을 봅니다. 1차 시험을 보고 7월 7일 날 1차 시험 합격자, 1차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1차 시험에 대한 합격자 발표. 다음에 2차 시험 접수는 7월 19일에서부터 7월 23일까지 2차 시험 접수가 있습니다. 2차 시험 접수가 있고요. 다음에 8월 21일 날 2차 시험을 봅니다. 2차 시험. 다음에 11월 3일 날 2차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죠. 최종 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6월 5일입니다. 6월 5일. 6월 5일이니까 기본적으로 1차 시험은 상법의 보험편, 그래서 보험계약법에 대해서 쭉 하게 되죠. 다음, 자, 상법 4편에 있죠. 보험계약법이. 자, 다음에 보면 농업재해보험법령, 농업재해보험법과 시행령, 법령, 시행규칙을 포함해서요. 자, 이게 2과목이죠. 2과목. 자, 그 다음에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학문입니다.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농대, 농고, 여기를 전부 다 졸업하셨어도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인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모든 분들이 774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나는 70점 774 여기가 상법, 여기가 농업재해보험법령, 다음에 여기가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그래서 70점, 70점, 40점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 정도는 맞아야겠다. 객관식이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내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 시험이 끝나면 바로 6월 6일 날 6월 5일 오후에서부터
합격자를 가를 수 있는 답안을 보통 발표합니다. 가답안이죠. 가답안 6월 5일에서부터 가답안 2시쯤이면 보통 발표합니다. 그리고 나면 7월 7일 날 정식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를 해요. 7월 7일. 6월 5일 시험을 보고 나면 2시쯤 가답안이 나옵니다. 자, 7월 7일 1차 합격자 발표. 이때부터 공부하면 늦겠죠? 그럼 계속 지금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업무방법서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7월 19일에서부터 7월 23일까지 2차 접수를 합니다. 2차 접수. 다음에 시험은 8월 21일 날 2차 시험을 하죠. 그 다음에 11월 3일 날 손해평가사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합격자 발표. 여기에서 이 기간까지 2차 시험까지 1차 시험이 끝나고 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2달 하고 15일 정도입니다. 2달 15일 정도인데 이 기간 동안에 공부를 시작을 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고 지금서부터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1과목 지워졌군요. 1과목 농작물 재해보험, 농작물 및 가축 재해보험 이론과 실무. 2과목. 지금 이것은 2차 얘기하는 거죠. 2차.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 재해보험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 이 공부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바로 이 과목 부분의 계산 부분을 중점적으로 아니할 수 없다는 겁니다. 1차 시험 공부를 하는 중에도 5월과 4월 말경부터 시작하시는 분, 다음에 4월 초부터 시작하시는 분, 다음에 5월 중순쯤 시작하시는 분 모두 다 변함없이 2차 2과목의 계산 문제를 계속해서 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해가면 나중에 시험 볼 때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숙달이 되지 않고 손이 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다 더 업무방법서가 게재됐으니까 보다 더 여러분들이 좋은 방법으로 공부를 시작해서 이번 11월 3일 손해평가사 합격자 발표에 당당히 합격하는 영광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